우선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는 어떤 회사인지. 네이버 대표님 어떤 회사일까요? 정보를 검색하고, 네, 검색 또 예, 또, 그리고 거기다가 뭐 개인의 뭐 일기도 쓸 수 있고, 사진도 저장할 수 있는 거, 블로그,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이메일도 확인하고, 뭐 다양하게 뉴스도 확인하고, 약간 포토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죠. 네, 검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선은 제가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가장 앞페이지에 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토픽? 네, 뭐라는 광고죠, 전 광고. 혜택? 예. 광고죠. 네. 네이버는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 자, 여기가 듣고 있을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D 광고가 이제 전면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출퇴근 시간대라던가 컴퓨터를 켰을 때 거의 9시, 10시가 많이 되겠죠. 출퇴근하시면은. 그때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키우거나 구글 페이지를 키우는데 이 전면 광고가 1시간에 5천에서 6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냥 클릭이 상관없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광고도 뭐죠? 이것도 다 광고네요. 광고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이것도 뭐죠? 광고죠. 네, 이건 뭐죠? 네? 여기 이 밑에 짚고 있는 거. 이게 다 광고거든요. 네, 네.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광고가 또 있죠. 네.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광고가 또 있죠. 네. 제가 또 광고가 있죠. 네. 광고의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거의 한 거의 90% 이상 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여기도 되는 광고가 있죠. 거. 그래서 네이버의 광고 비율은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은 검색이지만 검색도 뭐가 있다? 그 안에 내부에 광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들 여기세요. 풍납동이요. 네? 사는 곳이 풍납동. 풍납동. 송파구. 풍납동. 송파구구나. 네. 송파구, 풍납동. 네. 자, 그러면 이제 송파구, 풍납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송파구, 풍납동이라고만 검색은 안 하겠죠. 뭐 아파트라던가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만약 이분의 지역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뭐가 보이죠? 맛집이 보이죠. 풍납동에 있는. 네, 플레이스 앞에 광고가 있죠 지금. 네, 광고. 네, 광고가 보이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블로그죠. 식당. 네, 블로그 식당을 갖다가 이제 뭐 하고 있죠? 네, 광고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블로그 중간에도 광고가 달려 있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가 다 네이버에서는 무료로 저희가 쓴다고 하지만은 무료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정보 그리고 클릭,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라죠? 또 얘들이 광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라던가 인스타에서 어떤 광고를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계속 쫓아다니는 곳이 보시면 있으신가요? 네? 인스타라던가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은 광고 계속 쫓아다니는 곳이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전 잘 안 봐가지고. 개인 정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풍납동이라는 곳을 쭉 내리다가 어떤 그 이런 파워링크가 이제 광고거든요. 네, 네. 어떤 사이트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광고가 계속 쫓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무슨 회사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광고 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 광고를 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90%가 유료 광고를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의 종류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파워잉크라는 광고가 있어요. 파워잉크 광고는 우리가 아까 그 송파구죠. 송파구 변호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맨 위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와 있죠? 파워잉크 광고라고 나와 있죠.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파워링크가 가장 위에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다 뭐죠? 파워링크 광고인데 파워링크 광고는 업로드되는 순위권에 2차이 필요하다. 2차. 어떤 거냐면은 순위가 상승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광고보다 비용을 더 올려야 되게 된다. 상권 올라가야 된다. 네, 이렇게 올라가. 돈을 많이 지불하면 좋죠. 그렇죠. 많이 지불하죠.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싸냐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가장 비싼 광고들 영역이 뭐냐면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광고가 가장 광고가 비싸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종류 굉장히 많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드린 지금 법률,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금융, 보험도 되겠지만 조동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보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실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키워드가 블로그 포스팅,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블로그 글을 검색해서 쓰게 되면은 상위 노출이 되는 비율이 있죠. 예, 이게 이제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파워링크는 저희가 이렇게 클릭한 것만 해도 돈이 나가요. 네, 제가 이번에 다 클릭했죠. 얘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나갑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거기에 네이버에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네 돈에 자비를 부담을 해서 내려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지사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지사를 만들어서 이 비용을 합류를 해서 아니면은 변호사들이 직접 돈 내거나 하는 구조는 이게 좀 회사는 좀 다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이 안에다가 이제 광고비를 매달 이제 내는 거죠. 네이버 쪽에다가. 그래서 이런 광고를 갖다가 이제 집행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걸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율을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PC보다 모바일이 더 많죠. 모바일 더 검색 많이 하잖아요, 사장님도. 저요? 네. 데이터를 많이 안 써가지고 전 집에 와서. 집에 와서 PC로. 네, 집에 와서 보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또래분들이 PC를 키고 검색하지 않잖아요. 궁금하면은 핸드폰으로 검색하지 않나요? 거의 80%가. 그래요? 저는 데이터 어플 없어서 지금 회사도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대박인데요. 네, 일할 때는 일만 하고 그래서 거의 그 핸드폰을 거의 안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근데 뭐 모바일 많이 하겠죠. 네, 모바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바일이랑 클릭하는 비용들은 또 다릅니다. 모바일 영역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PC는 몇 개 나오냐면 총 10개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클릭하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클릭하면 돈은 안 나가지만 여러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돈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보이세요? 여기? 백자 광고 그런 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블로그죠,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뭘로 광고를 한다? 파워링크를 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블로그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저렴하게 광고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가 조금 더 밑으로 사람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 글을 많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글에서 계속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관 넣어서. 네, 맞습니다. 자기 주관이라던가 사진을 넣어서 이 안에다가 뭐 플레이스든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넣어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브랜드 블로그라고 합니다. 자기는 회사 이름을 넣어서 브랜드를 넣어서 만든다는 게 브랜드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료 광고를 갖다가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요.
예. 근데 블로그 글 쓰는 거랑 사회 노출하는 것들은 어떻죠?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약간의 글 쓰는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송파구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갖다 노출을 딱 시키게 되면 어떻죠?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올까요? 문의가 많이 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긴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뺑소니 사고를 쳤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찾겠죠. 그렇죠. 거기서 손님을 해야지. 네, 손님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서비스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효과가 높을까요? 좀 낮을까요? 높겠죠. 그럴 때는. 자기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해서 식으로 찍는 생각을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광고가 굉장히 효율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변호사 쪽은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쪽 왜냐면 급하니까.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 병원도 네. 건강 관련해서는 급하니까 여러 정보를 찾아보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송파구 치과라고 보실 수가 있죠. 치과를 딱 검색하면 여기 뭐가 나오죠? 파워링크. 네, 파워링크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니까 뭐가 보이죠? 찍어 나오고. 플레이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역명이 들어가고 그 그다음에 서비스명이 들어가면은 거의 플레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어디로 말씀드렸죠? 송파구가 지역명이죠. 치과. 네. 그리고 서비스가 뭐였죠? 치과. 서비스명이 치과. 서비스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라고 하고 검색이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매번 다른 위치, 다른 영역에 뭐가 나온다? 블로그랑 플레이스랑 파워링크랑 쇼핑이랑 웹사이트랑 동영상, 영역이랑 그리고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송파구 치과라고 잠깐 플레이스가 나왔죠, 대표님. 네, 아까 우리가 송파구 병원사 치니까 또 뭐가 나왔죠? 법률적으로. 병원사 검사니까 뭐가 나왔죠? 파워링크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 뭐가 나왔죠? 똑같이 찍어 나오고. 플레이스가 나왔죠. 네, 그다음 뭐가 나왔죠? 이거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 히스토리로 블로그니까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그다음에 인기 그림 블로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블로그는 매일 하단에 나온 거예요, 그냥? 위치가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서비스명이라던가 지역명 플러스 서비스명은 플레이스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플레이스 광고를 할지 블로그 광고를 할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실까요? 만약에 내가 이 플레이스가 맨 위에 떠요. 그럼 우리가 병원 광고할 때 무슨 광고를 했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플레이스 광고를 하면 되겠죠. 여기가 광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떠 있는 거를 광고를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우선적으로 보니까. 네, 우선적으로 보니까 손이 먼저 가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보이죠? 지역 카페? 얘는 카페가 있네요. 그럼 카페로 광고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뭐가 보이죠? 갑자기 이거 사이트가 나오죠. 웹사이트. 사이트가 나오죠. 사이트잖아요. 병원마다. 네, 병원 사이트. 네. 그다음에 또 내려가 뭐가 보이죠? 이제 블로그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맘카페에다가 글을 쓰고 그다음에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광고를 하는 순위가 있다는 거죠. 순위가.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는 아까 변호사 썼을 때는 플레이스 다음에 웹사이트 블로그가 떴잖아요. 블로그 항상 위쪽에 뜨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인지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블로그를 내가 쓸지 블로그 계속 쓸 거니까. 네,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영역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대표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모든 이거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위 끝하면 위에 나오지 않나요? 키워드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수익이 좀 다르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블로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광고 회사인데 검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검색을 많이 하고 검색하는 비율을 통해서 뭘 하죠? 위치의 선호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송파구 치과를 가려고 그래. 송파구 치과를 검색하면 뭐가 먼저 떠야 되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건 지도.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송파구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 피부과 해볼게요. 이제 뭐가 될까요? 지도 나오고. 지도가 나오죠.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송파구 맛집도 검색해볼까요? 제가 좀 내려가니까 뭐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동영상 지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가 뭐였죠? 지역명 플러스 서비스는 플레이스가 나온다라고 대표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송파구 예를 들면 강조동사.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방송공사? 네, 얘는 블로그가 나오네요. 그렇죠. 지역명 서비스니까 방송공사는 아시죠? 그 천장이라던가 아파트 물 셀 때 지금 이제 전화를 해야 돼서. 맞아요. 전화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죠? 송파구, 에어컨, 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거니까 저는. 맞아요. 여기도 근데 이것도 플레이스가 나오고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들이 키워드 검색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가 블로그랑 사이트가 같이 겹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송파구 에어컨 수리 하니까 여기도 블로그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스가 어떨 때는 위에 뜰 때가 있고 플레이스가 아래 뜰 때가 있고 광고가 위에 뜰 때가 있고 광고가 밑에 뜰 때가 있고 이 영역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이걸 대표님께서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 넘어갈 겁니다. 네이버는 철저하게 어떤 돈이 되는 광고주가 많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맛집이 검색량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맛집 검색이 높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안에다가 가장 위쪽에 이거 올려주는 겁니다. 광고를.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네이버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무슨 회사다? 광고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를 갖다가 100번 클릭하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이버 블로그 100번 클릭해서 사람이 열심히 막 계속 넣습니다. 블로그가 아니라 제가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블로그 똑같은 사람이. 네, 100번 1000번 클릭했습니다. 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갈 것 같은데? 한 번만 나갈 것 같은데? 돈이 안 나가죠. 블로그니까. 블로그니까? 네, 블로그 돈이 안 나가죠. 파워링크가 아니어서? 그렇죠. 파워링크도 아니고 아까 플레이스 광고도 아니었죠. 그러면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런 항목을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냐면은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 영역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렇다고 블로그를 아예 안 띄워주면 블로그를 할까요? 사람이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네이버가 유저들을 잃겠죠. 예. 그래서 이 중간 사이를 얘들이 맞춰주는 겁니다. 음. 너무 뜨겁게도 아니고 너무 차갑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블로그도 띄워줘야지 사람들이 많이 블로그가 유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표님? 예. 괜찮을까요? 쉽게 말해서 TV에도 드라마를 해줘야지 중간에 이제 그래서 광고. 중간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도 중간 광고가 있고, TV도 중간 광고 있고, 유튜브도 무슨 회사죠?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튜브도 광고 회사고 모든 포털 사이트는 다 광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광고 회사죠. 인스타그램도 무슨 회사예요? 인스타그램. 광고지. 인스타그램도 중간에 피드 광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인스타그램을 무료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가입자가 많다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어떠죠? 알고리즘이랑 띄워서 어떻게 하죠? 사장님이 트로트를 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또 트로트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마음이 좋겠어. 뭐 법륜 스님의 마음 챙김을 읽었습니다. 유튜브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뭐가 될까요? 불교 관련. 구글 관련 내용들이 계속 성가모니 뜨고 예수님 뜨고 뭐 신천지 뜨고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네이버랑 구글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구글 건데 얘네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추천해줍니다. 대표님 보는 영상에 대해서. 네이버는 어떻죠? 내가 키워드로 검색해야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영역에 뜨는지 내가 좀만 잘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무슨 회사다? 철저한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지 않으시죠, 대표님? 예, 괜찮습니다. 이걸 그래서 예. 그냥 저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보려고. 그렇죠.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블로그를 하는 방법이랑 GPT랑 연동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그래도 블로그 대행이라던가 뭐 크몽이라던가 이걸 나중에 통해서 수익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잊어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어차피 잊어먹어도 대표님 이거 한 번에 알아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알고 내가 돈을 받고서 광고를 내가 블로그 써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사람들은 관심이 나밖에 없죠. 예. 그렇죠. 대표님 제가 머리가 짧은지 긴 게 상관있을까요 혹시? 그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 제가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사람 관심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검색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키워드라는 걸 검색했을 때 관심도가 조회수라고 보시면 돼요. 조회수. 네.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있다?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관심도를 이제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트래픽이 뭐냐면은 교통량이지 교통량. 그러니까 교통량 트래픽이라고 이제 일컬어서 말을 하고 비유해서 말하거든요. 트래픽은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래픽에 써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님이 서울에 살잖아요. 서울에 인구가 많아요? 아니면 지방에 인구가 많아요? 서울이 많죠. 서울이 많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지역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잠실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대표님 강의 중에 다시 바뀌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잠실이 있고, 그다음에 송파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이 있겠죠. 그리고 역삼도 있겠고, 또 뭐 사당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도대. 또 지역 좀 많은데 어디 있을까? 산 많이 사는데. 목동. 그렇죠. 그래서 어디 저거 어디가 있을까요? 또 대표님. 서울에서. 이 정도 할까요? 여기도? 여의도? 여의도. 영등포? 영국도 할게요. 이 지역이 딱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적게 살아요? 많이 살죠, 아무래도. 많이 살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은 검색량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파구 맛집은 키워드가 높아요. 검색량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은평구 맛집 할게요. 은평구가 사람 많이 살까요? 송파구가 많이 살까요? 사람들이? 은평보다 많지 않을까? 네, 송파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송파보다 많아요? 네, 송파구가 훨씬 많아요. 송파구가 훨씬 더 많다고요. 강남 맛집은 어떨까요? 강남 많죠. 송파구가 훨씬 더 많겠죠. 강남보다 더 많은 데는 어디일까요? 강남보다 네, 맛집이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도 많이 오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갖다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곳, 많이 사는 곳, 많이 예를 들면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보다 트래픽,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실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은 경쟁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이해가실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 보잖아요. 땅값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홍대 상가가 비쌀까요? 아니면은 어디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뭐 비하긴 그렇지만은 일산에 있는 그 상가가 더 비쌀까요? 홍대가 비싸겠죠, 혹시? 훨씬 비싸죠. 그럼 강남에 있는 지역이 비쌀까요? 아니면 일산이 비쌀까요? 강남 비싸죠. 강남이 더 비싸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이 아파트가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은평구라든가 아니면 불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물론 서울에 포함이 되지만은 어때요? 강남과 홍대, 뭐 잠실, 송파 쪽까지 못 따라오겠죠. 아파트 가격이. 그거를 우리가 검색량이랑 비교해서 보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얘가 이해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모든 키워드는 이 기반으로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서비스명. 그래서 이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다? 검색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키워드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할만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블로그 쓰거나 할 때도 단가적인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검색량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대충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이 검색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네가 알 수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초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광고를 갖다가 가입을 하면요. 가입은 무료입니다. 가입을 하면은 이 키워드 있죠. 키워드가 모바일에서 많이 조회가 나오는지 PC에서 조회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네이버 광고라고 하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보시죠 여기? 네,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대표님이 전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가입하시면은 이게 보여요. 네, 여기 좀 키워드 도구라고 보이시나요? 키워드 보이네요. 키워드 도구. 네, 여기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키워드를 갖다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5개 정도의 키워드를 갖다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송파구였죠? 송파구 뭐 맛집이 있었죠? 그리고 강남 맛집이 있었죠? 그리고 은평구 맛집이라고 은평구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다음에 어떻게 가입했죠? 강남 맛집이 16만이죠. 저 맞네. 모바일 맞죠? 송파구는 몇이에요? 6,300. 그러니까 은평구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은평구가 더 높네요. 14,000. 강남권이니까. 은평구가요? 은평구 저희 동네인데 그래요? 내 동네. 시골. 그래요? 서울로 치면 시골. 서울의 시골. 그래요? 마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 1등이라고 하시죠.
어, 어디가 그쪽이라고 치면 그쪽 뒤쪽. 그래요? 요즘에는 한산한 곳에도 맛집이 많으니까 시간속에. 그래서 그런데.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음. 사는 사람들은 송파구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석촌호수라든가 뭐 연결돼 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윤종동 맛집은 또 어떻죠? 만천. 네, 만천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 송파구가 가락동도 가락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조회를 보면 어때요? 이 두 개 합치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많지 않다고요? 안 정도 가락동, 되는데? 가락동이. 네, 가락동 만천, 만집 만천. 만천인데 높은 편이 예, 나쁘지 않고. 가락시장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합치고 가락동 맛집 있어가지고. 이거 합치고 밑에 거 합치면은 한 2만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합쳐서. 분정 맛집, 네, 맞습니다. 분정 영 맛집, 또 석촌호수 맛집, 석촌호수 맛집 좀 높죠? 16,000 정도 되죠? 네. 양재역이 2만이네요. 그리고 방이동 먹자골목도 있고 잠실역 맛집도 있고 송파 맛집, 잠실 맛집, 잠실 맛집이 잠실 신화예요. 쩐다. 네, 잠실이 좀 많죠? 그럼 잠실이랑 강남 맛집이 거의 비등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검색량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이게 검색량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C가 있고 모바일 있죠? 예. 예, 이거는 월가 검색량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가 한 해 동안 해서 검색한 비율을 본다라고 해서 이 안에 검색량 우리가 비교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량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량보다 돈이다. 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지역마다 전기료도 있긴 하던데. 네, 경쟁률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는 지역이 좀 학구열이 높죠? 강남 학교 그렇죠. 그렇죠. 강남 쪽이랑 목동이 학교에 진짜 좀 거기 학원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목동 쪽에. 그리고 대치동 있겠죠. 대치동이 강남 쪽이니까. 대치동 수학학원은 우리나라에서 광고 제일 잘하시는 분이 거기에 1위를 올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보면서 네이버가 이러한 검색량을 보고서 뭘 할 수 있다? 검색량이 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뭐 코엑스 맛집도 있고, 도파발 맛집도 있고, 뭐 롯데타워 맛집도 있고, 한국에서 내공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맛집도 있고, 뭐 일산도 있고, 일산도 높은 거 없네요. 여기 청담동도 있고, 삼성역 맛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어떻게 돼 있다? 꾸준히 되어 있는데 키워드가 높은 높을수록 어떻게 됐다? 이게 바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 중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식당도 물론 서비스업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제가 왜 적어내면은 이 업종은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원가가? 원가가? 뭔가 없지. 없지. 원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싫어합니다. 이거 블로그 광고하는 거를. 원가가 없으니까 들어오면은 전환율이 높거든요. 이해가실까요? 내가 뺑소니 음주운전,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싸웠어요. 싸우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환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합의구나. 그렇죠. 합의를 봐야 되니까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누구랑 싸웠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과실이 내가 너무 많아.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변호사를 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죠?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보험회사 전화하는 누구한테 전화하죠? 저희 변호사는 얘기할 필요가 얘기하죠. 돈 많으신 분들. 네, 그런 것처럼 이 업종이 돈이 되기도 하지만은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키워드 싫어하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블로그로 광고를 하니까 상위 노출을 시키니까 없죠? 그렇죠. 예, 상위 노출 시키니까 이거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놓으면 거기서 네이버에서 맞아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매칭 로직을 하고. 한다고 얘기하는 로직이 어떤 거냐면 키워드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으라는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이버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네, 그래서 이게 블로그에는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에는 품질이라는 게 품질과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고기도 등급이 있죠. 고기. 예. 고기가 비용이 그렇지만 블로그에 품질과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블로그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원래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런 지수 같은 거 절대 얘기 안 해주는데 블랙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블랙스? 네, 블랙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회원 가입하시고요.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블로그의 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죠? 상위 노출이 됩니다. 상위 노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등급이 있으면 마블링이라던가 뭐 이런 게 되게 좀 맛있게 잘 익혀줘야지 어떻죠?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아이디가 생기는데 그거를 제가 블로그도 쓸 수가 있고요. 지식인, 카페, 그리고 뭐 네이버 TV, 클릭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보통 몇 손쉽게 쓸 수 있는 돈 수단이 블로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거 블로그는 거 보여드릴게요, 형님. 제 블로그가 딱 있죠. 그럼 이 뒤에 뭐가 붙죠? 네이버 아이디가 붙잖아요. 네이버 네, 아이디. 대표님이 누구에 할 때 아이디가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대표님의 이메일 주소이기도 해요. 이해가실까요? 네. 자, 제 이메일 주소가 그래서 이겁니다. 요게 제 이메일 주소예요. 여기 뒤에다 뭐 붙이면 되죠? 고객의 네이버. 고객의 네이버. 이 아이디니까. 이게 아이디고 제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블로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스라는 사이트 안에다가 어떻죠? 이거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무료예요. 블랙스. 10분에 한 번 정도 조회가 무료입니다. 자, 이걸 내 블로그에 일단 넣으면은 요거 보이세요? 거기 검색. 일단 누르게 되면요. 내 블로그 지수가 나옵니다. 예. 요 등급이라는 게 약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최적, 준체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최적 1, 2, 3, 4, 5. 4까지 있어요. 4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수가 있다는 걸 대표님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지수를 높여주는 작업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블로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 많이 써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지수가 높아져요. 지수가 작년이 높아지는 뭐라 거죠. 작년. 네,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뭔가요? 상위 아까 노출을 할 수 블로그 있는 잘했지. 기회가 늘어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돈이 되니까 또 작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송파구 맛집 검색했지 않습니까? 네. 송파구 맛집에서 1위 한 애들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송파구 맛집에서 1위 한 애 거, 블로그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딱 눌렀더니 블로그 글이 얘는 좀 적게 있네요. 얘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송파구 맛집 지금 글이 몇 개가 없는데 자, 이거는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겨갖고 이걸 이렇게 마시 이게 적게? 네, 잠깐만요. 이거 말고 좀 센 걸로 하겠습니다. 꼭 이게 강의할 때는 이런 애들이 안 나오는데 꼭 뭔가 할 때 꼭 약간 합치는 애들이 좀 있다고요. 잠실 맛집으로 쏠게요. 잠실 맛집은 저한테 없을 거라고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얘가 지금 글이 몇 개가 있죠? 236개? 네. 리뷰글이 몇 개가 있죠? 99개? 99개가 있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목록 연기를. 그러면은 얘가 좀 맛집글이 좀 많지 않나요? 이런 글들이 많아야지 어떻게 된다? 돈이 되지. 맛집이면은 맛집글이 많이 생기면요. 맛집에서 순위권을 위에 올려줍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잃어버리시죠. 이건 맛집 블로그예요. 맛집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 글이 많아야지 어떻게 된다?
순위권에 높게 오게 된다. 언제 많이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게요. 대표님 개인 회생이라는 단어 아세요? 개인회생이요? 네. 네. 개인 회생이 뭐죠? 신용도가 안 좋아졌을 때. 신용도가 안 좋았을 때 회생을 하는 거고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여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사람이 글을 봤더니 글이 몇 개죠? 771개죠. 771개? 그리고 여기 글 쓰는 하루라고 해서 공유를 딱 눌러봤더니 보세요. 변호사 관련 글들이 좀 많이 있죠. 개인회생, 도산, 무슨 채무통 관련 거 보이시죠? 네. 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많아져 어떻게 된다? 이 상단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대표님. 나라의 종이 얘도 글이 몇 개였죠? 721개. 네. 여기 법률 정보에 관련된 글이 몇 개죠? 467개죠. 이렇게 많아요 글들이.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글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지 나는 이 블로그가 법률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는 올려줄 거야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법률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써야 주기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도 똑같겠죠. 네. 그렇죠. 병원 치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모두 있죠. 네, 그럼 이런 글들이 많아졌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쓸 거예요.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쓸 거죠. 마케팅이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블로그를 갖다가 알리 대행하는 일이 뭐죠? 저희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크몽에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거죠. 블로그 관리 대행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유정님도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는 거예요. 크몽에서. 그래서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이 뭐냐면은 다른 업체, 다른 사업자 있죠. 사업자의 네이버 아이디, 즉 블로그를 갖다가 대신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비용을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디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뭐가 있냐면은 글, 사진, 글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 링크가 들어가거나 플레이스로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치과, 피부과, 비뇨기과, 뭐 안과, 그리고 뭐 정형외과, 그다음에 암 전문 치료, 그다음에 한의원도 있겠고, 한의원 중에서 뭐 다이어트 한의원 있겠고, 다이어트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뭐 산적과 MC라는 병원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뭐라 해야 되죠? 또 무슨 병원 있을까요? 거기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병원 업종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키워드로 나와 있어요. 키워드. 네, 그거 우리가 쓰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되죠? 쓰는 걸 알아야지. 네, 검색을 해서 키워드에 제목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 관리된 경우에 딱 검색하니까 진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키워드가. 얘도 그렇죠. 진한 파란색으로. 얘도 어때요? 동일하게 다 나와 있고 이 중간에 글 내용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죠? 블로그 관리된 비용. 네, 그 안에 블로그 관리된 비용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컨트롤 F 누르면요. 블로그 관리 대행 비용 관리 대행이라고 떴대요. 어떻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중간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갖다가 반복해서 적어주는 게 뭐다? 네, 이 키워드 나는 노출을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직.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을 할 거고 후보글을 작성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키워드.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본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키워드가 본문에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 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얘들이. 로직이라는 걸 맞게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비용으로 갖다가 노출시키고 싶으면은 제목에다가 이걸 적어줘야 되네. 그리고 본문에 몇 번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글 하는 사진 한 장이 나오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써주고 노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뭐다? 블로그를 저희가 관리 대행에서 글을 써주는 게 바로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또 대표님. 지금 한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까먹습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몇 번 하고 알려드리고 몇 번 하고 물어보고 원격을 받고 몇 번 하고 또 물어보고 이 작업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했구나라고 그때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냐? 오늘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첫째 주에는 어떻게 하죠? 이론 교육을 하죠. 이론 교육의 그냥 하나의 그냥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얘가 오늘 네이버가 뭐고 사람들이 왜 블로그를 하고 키워드가 뭐고 지역명에 따라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부동산에 비유했죠. 강남, 잠실, 송파, 논평구, 교대, 역삼 뭐 이런 지역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아파트가 사람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어떻죠? 다시 올라가죠. 자, 저기 왜 땅끝마을 아파트를 짓습니다. 타워베이스를 지어요. 그럼 분양가가 얼마인 걸까요? 40평. 저렴하게 좀 많이 땅끝이 얼마일까요? 분양가 하면 40평짜리. 저렴한. 네. 그러면은 대충 그냥 맞춰보세요. 20평짜리인데. 5억? 5억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롯데 타워 앞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80억 하겠죠? 80억 15억 하겠죠? 그렇죠. 한강 바로 앞에 있으면 어때요? 용산. 용산 바로 앞에 한강 뷰가 보이면 얼마일까요? 가격이? 20, 30까지 뛰어오르겠죠? 30, 예. 이게 바로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검색량이 높고 상가로 따졌을 때도 1층에 있고 강남에 있어요. 그럼 비싸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검색량이고 이걸 갖다가 제가 영어로 말하니까 트래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마다 플레이스가 위에 뜨고 광고가 위에 뜨고 어떤 때는 쇼핑이 밑에 뜨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선 대표님이 검색을 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블로그로 내가 글을 쓰는 거라던가 아이디를 어떻게 이제 이용한다던가 블로그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어떤 등급이 있는지 갖다가 글을 쓰면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대표님이 저 앞에서는 이럽니다. 좋아. 네, 알겠어. 그래, 멋있어. 이런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녹화본은 절대 안 보세요. 절대 안 보고, 녹화본은 안 보고, 절대 안 보고 거의 다 이걸 이제 제가 실습시켜야 될 겁니다. 글 적어보셨어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저렇게 적어볼까요? 대표님 좋아하는 거 볼까요? 예, 이렇게 적고 사진을 찍어볼까요? 저희가 찍은 사진 올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만든 사진 올려볼까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알려드리고 이거를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표님이 무언가가 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 후에도 자전거를 또 탈 수가 있죠. 한번 배우신 분들은. 그렇죠. 손 입에 몸이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몸이 기억하니까. 수영도 그렇죠. 수영도 한 몇 년 정도 어릴 때 배워두면 나이가 좀 들어서도 뭐 몸무게는 찔 수 있겠지만은 어떻죠? 그렇죠. 물에 뜬다는 두려움은 좀 약간 줄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영을 할지 갖다가 제가 기초적인 원론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글을 써봅니다. 글을. 어떤 글이든 써보시면 돼요. 대표님이 지금 핸드폰에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이거요. 네. 이거 네이버 블로그라고 한다고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라고 앱을 설치하면 핸드폰에다가 이거 설치하라. 네, 네이버 블로그가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PC에도 글을 써보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쓸 수 있어요. 너무 좁아서 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게 왜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앱을 깔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글쓰기라던가 이 여기 앞에 얘네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PC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글쓰기를 해보고서 할 수도 있고요. PC에서도 한번 글쓰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PC에서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한 번씩은 해보라는 겁니다. 글쓰기는 주제를 뭘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가장 좋아하는 거. 관심 분야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에 관심 분야예요. 돈 이외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돈에 관련된 관심 분야가 좋습니다. 사람 심리에 대한 거, 마케팅에 관한 거, 카피라이팅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GPT, 그리고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유튜버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좀 돈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업이 뭐죠? 광고? 그렇죠. 그럼 광고에 대한 걸 갖다 관심 좀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광고에 관심이 있고. 근데 광고에는 맛집도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제가 어느 정도 키워드를 뽑아 드릴 테니까 뭐가 되든 간에 한번 대충이라도 남의 글을 보고서라도 글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 원격할 때까지는 글을 2개까지라도 최소한 적어보시면 돼요. 2개. 예. 그래서 상대 많이 못하면서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많이 적을 못해요. 어차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많이 적어도 됩니다. 두 가지 그 적을 건데 첫 번째로 할 미션은 뭐냐면 모바일에 그리고 로고 어플을 설치. 두 번째로는 PC. 그래서 로고를 작성하는데 수행부터 라인, 마케팅 그리고 로고 마케팅에 관련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좀 어때요? 사진. 사진은 찍은 사진 있죠? 저 사진 잘 안 찍어요.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 갖다 찍어요. 놓으시고요. 제가 사이트 몇 개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봐가지고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픽사베이랑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들어가 보시면은 한글로 적어도 돼요. 마케팅. 여기 마케팅에 관련된 이 위에 스폰서 사진이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스폰서 사진이 쓰시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사진들 많죠. 이런 거 보이세요, 대표님? 네, 말씀 안 해주시면 저 영업 안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예,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 1280853. 사진 사이즈. 예, 이게 이제 그냥 요 사이즈 쓰시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눌러주면 되죠? 다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다운을 받으면은 어디 있다? 네, 폴더 안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 네,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네, 밑에. 이게 이제 다운 받아 있죠. 얘를 갖다 어떻게 했죠? 네, 블로그 안에다가 넣는 걸 하는 겁니다. 네, 블로그 있죠? 근데 글쓰기가 있죠, 글쓰기. 글쓰기 누르시고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네이버 블로그 래팅 어떻게 하면 되니까. 키워드가 다 키워드. 네, 키워드 계속 넣어보시면 하고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대표님? 네. 사진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디로 가죠? 아까 다운로드. 이걸 더블클릭 해서 사진 들어가는 겁니다. 사진 네, 사진을 해서 한번 대표님이 얘도 예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시. 어떻게 찾죠? 네이버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관련 업체에 이런 글들이 나오죠. 이걸 보고서 비슷하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사진이 크죠? 그리고 어떻게 따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블로그 P 앞에다가 M점. M이 모바일이고요. M 모바일.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모바일 적어놓죠. 얘를 잡고 이렇게 살짝 내립니다. 분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얘를 잡고 왼쪽으로 쭉 줄이세요. 얘가 모바일로 변했네요. 그러면 내 거 이제 블로그가 있었죠? 내 블로그가 있었죠? 얘를 살짝 줄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보고서 한번 내가 말을 바꿔서 적어보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면 예, 뭔 말인지 모르면 조금씩 바꿔줘보면 돼요. 이걸 최대한. 네, 얘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병원 블로그 마케팅 진짜 효과 있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병원 블로그가 되는 10월 계획 김다빈입니다. 그러면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병원 블로그 마케팅 이름만 바꿔서 양준입니다. 윤준민 기획입니다. 오늘은 병원의 어떤 효과가 어떤 마케팅이 큰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질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조금씩만 바꿔주면 돼요. 저희가 광고를 잘할까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네, 조금씩 바꿔서 그걸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해보셔야지 대표님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해보시고 모르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해보고 모르면 연락 주시고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시작이 나서 이거를 대표님이 한번 해보시고요. 네. 해보신 다음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찾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찾고 그 대표님이 브라우저라고 해서 글을 쓸 때는 네이버 웨이로 쓰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 웨이. 검색창에서 네이버 웨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양이. 예, 얘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얘를 설치하시면 브라우저라고 하죠. 뭐 크롬도 있고 크롬도 있고 크롬 브라우저가 있겠고 뭐 웨일이 있겠고 뭐 엣지가 있겠죠. 엣지. 네, 이 중에서 좀 웨일이랑 크롬이 두 개는 설치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여러 가지 그 어플이라든가 툴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것들을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웨이는 네. 컴퓨터가 다운돼.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웨일까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대표님 PC에 들어가서 이 컴퓨터를 이제 만지는 걸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고. 네. GPT를 지금 알려주면 안 돼요. 네, 머리가 뽀개질 겁니다. 왜냐면 GPT로 알려주는 순간 대표님 글 쓰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글을 쓰고 스토리라든가 맥락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거기다가 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네이버 그거 있었죠? 이거 병원 블로그 있었죠? 여기 들어갈 때 병원 블로그 이런 게 글이 또 키워드가 반복이 된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GPT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사실 글 나올 때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키워드가 몇 번이 반복돼야 되는지 GPT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지금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난 다음에 걔한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병원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이 키워드는 본문, 뭐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인데 전체적으로 200자에 한 번씩 키워드를 넣어줘 라는 단어를 넣어야지 나와야 되는데 대표님이 이 글을 쓰면서 익히겠죠. 얘는 병원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를 몇 번 이상 적은 것 같네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딱 봐도?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GPT한테도 명령을 넣을 때라든가 글을 쓸 때도 GPT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글을 1200자를 적어두는데 키워드를 갖다가 다이어를 별로 안 해줬어요. 키워드 조금밖에 안 줬어. 근데 6번 반복하라고 했는데 2번밖에 안 했으면 대표님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더 넣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정할 때도 내가 이걸 알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GPT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GPT는 제가 또 이 블로그를 쓰면서 계속 또 알려드릴 거예요, 대표님. 이해가실까요? 내 GPT가 뭐예요? 아, 챗GPT. 챗GPT. GPT GPT. 채팅하는 그건 아니고 GPT가 이제 AI가 어떤 글을 써주고 하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LLM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하면 지가 알아서 그걸 써줘요? 네, 써주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양산형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유료로 쓰게 되면은 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GPT로 다 글을 써요. 블로그까지 전부 다. 네. 그러면 해주면은 되게 많은 시간 내에 많은 글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챗GPT 이게 꼭 옴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유료로 써야 이렇게 나옵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25,000원 내시면 돼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아까 뭐였죠? 키워드가 병원, 블로그, 뭐 마케팅, 메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네이버 무료도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광고주가 클릭하고 문의가 볼 수 있게 보이는 결론은 적어서 최대한 적어서 1200자 기준으로 연백을 제외하고 포스팅해 주는데 저는 10년차 마케터야. 이렇게 되죠. 너무 좋네. 기다려보세요. 약간 서로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잘못됐잖아요. 좀 필요 없어 있죠. 나는 블로그 포스팅 공으로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공모주들이 더 이상 이나는 병원, 인장, 등야 지 포스팅해주고 글자 수를 2,000자 이상 작성하는데 공백을 이렇게 하고 적어줘. 해볼게요. 잘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제 프롬프트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어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대표님? 저는 이 외국어로 나오냐면 GPT가 원래 기반이 외국 영어 기반으로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네, 이걸 이제 한국어로 이제 다시 자동으로 자동으로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걸 뭐 코딩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하면은 이게 외국에 있는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료 찾고 외국인 자료 찾고요. 되게 광범위하게 쓰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 딱 나오죠? 네, 영어 전개 네이버 마케팅 충격한 총평만 사용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말 좀 바꿔야 되겠죠.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위한 한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며 네이버 툴 나와 있습니다. 영어를 위한 나중에 나와 있죠. 콘텐츠 작성, SEO라는 거는 이제 최적화라는 겁니다. 그 구글의 SEO라는 게 있거든요. 최적화를 맞춰줘야지 어떻게 된다? 노출이 잘 되게끔 뭐 이런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콜라보 이런 거, 그다음에 성능 이런 거, 마케팅 미친 영향.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죠? 저희가 복사를 해서 그래서 복사를 해서 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빼야 되겠죠. 네, 위에 있는 건 필요 없겠죠. 네, 심지어 마케팅 아니니까 이 글을 갖다 어떻게 하죠? 저희 네이버 블로그 이제 하는 곳에다가 이제 저희가 포스팅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걸 갖다가 글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글을 쓰면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사 키워드 써야 돼. 네, 키워드 넣고 변환시키고 해서 이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죠. 네, 키워드 뭐죠? 블로그 마케팅. 이거를 찾는다면 네, 이렇게 하고서 얘를 넣어줘야겠죠. 넣어주고 지금 내용이 좀 안 맞잖아요. 병원 원장에게는 반말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환자의 중심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몸은 빼야 되겠죠.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빼야 되겠죠.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맞춤 전략을 갖다 모여서 넣어준다던가 중간에 문제되면 합의할 수 있고 SEO 최적화, 뭐 콘텐츠 작성, 환자들 사례 비추는 거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빼고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빼긴 다음에 어떻게 하죠? GPT에서 요즘에 뭐까지 만들어주냐면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사진까지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좋아. 위에 글 이런 거 보이죠? 사진을
이제 그런 일까지도 얘네들이 다 된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 별로잖아요. 음. 그렇죠? 한국인 의사, 여성, 남성 의사, 30대 음. 사람들로 다시 일을 만들어. 영화에서 상상을 갈 수 있어야 돼. 만들어주라고 해야 돼요? 참 그걸 해서 수정이 좀 다른 말로 명령을 못 알아들어요, 얘가? 아니 웬만큼 객관까지 얘기도 다 똑같이 알았습니다. 이거 보시죠. 네. 만들어서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블로그 비율이 16대 9 비율로 다시 만들어. 음. 그럼 여기도 16대 비율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오디오 씌워갖고. 오늘 할 때 이거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걸 어떻게 보셔야 될지 이런 거. 네, 그건 천천히 알려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약간 블로그 형식으로 약간 옆에가 좀 긴 게 좀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모 직사각형 있죠, 이거는. 이건 약간 나름 형식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블로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진 자체가. 블로그는 약간 가로 형식으로 블로그를 좀 많이 인질렀거든요. 예. 얘는 이제 조금 아니 사진을 꽉 채웁니다. 꽉 채워서 이렇게 만든 거고 과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가로로 사진 많이 찍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블로그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저 사진도 어떻게 있죠? 다운로드에 가면은 이게 있는데 지금 다운을 안 받았네요. 다운을 받아서 이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넣어준 것까지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 작업들을 몇 번 해주는데 제가 내드리고 싶은 숙제는 뭐였죠? 네, 글을 블로그를 글쓰기를 갖다 모바일이랑 PC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이제 해보시는 거까지 해보고 네, 2개 정도 쓰기 거기까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시냐면은 내일 모레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내일 모레 이틀 입원하는데? 입원한다고요? 그래서 내일 출근하고 네. 다음날 입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퇴원은 어쨌든 네, 1박 퇴원하시고 2일 쓰신 다음에 연락을 다시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다시 리와인딩 해드릴 겁니다. 리와인딩 해드리고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또 같이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녹화본은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같이 제공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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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